돌아왔습니다. 번호 안녕.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한번.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도에 보겸쌤과 같이 연기 공부를 했던 26살 김건우라고 합니다. 어떻게 지내? 요즘 저의 근황은 10월 중순부터 이제 뮤지컬 연습 들어가거든요. 그거 기다리면서 지금 운동하고 자기 관리하고 그리고 뭐 단편 영화나 이런 거 오디션도 열심히 보고 그냥 그렇게 바쁘게 지내려고 노력하면서 살고 있어요. 2016년도에 우리가 이제 만났단 말이야. 네. 그때 나도 이제 한림예고라는 고등학교 뮤지컬과에서 일하고 있었고 그때 이제 너를 처음 만났지, 그지? 나는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너가 학교를 전체에 어떻게 지원했는지가 저는 일단 수시 합격을 운 좋게 했고 수시 6개 쓴 거는 중앙대, 동국대, 단국대, 명지대, 서경대, 한세대 이렇게 6개까지 예종이랑 예대 두 가지 썼습니다. 그때 최종 합격이 어디였어? 최종 합격은 중앙대랑 서경대랑 한세대요. 그리고 1차 붙은 거는 이제 거기 동국대고 그렇게 했었죠. 1차 딱 동국대 한 군데였나? 예대도 붙었어요. 예대. 맞아, 예대 1차. 근데 예대랑 중앙대도 이제 1차 붙고 예대도 1차 붙은 상황이었는데 시험 날짜가 겹친 거예요. 이제 예대를 보러 가면 중대를 못 보러 가는 상황. 근데 저는 도전을 해서 그냥 중앙대로 수시를 보러 2차를 보러 갔던 기억이 있어요. 난 아직도 너가 이제 중앙대 합격했을 때 우리 너가 핸드폰 누워서 이렇게 핸드폰 보면서 이렇게 맞아요. 확인했거든. 근데 네가 막 엄청 좋아했고 막 거의 울기 직전까지 입시라는 게 이제 많은 변수가 생기는데 그렇죠. 그 변수 중에서도 너 같은 케이스가 내 재단들 중에서도 조금 특이했던 케이스긴 해. 특히 중앙대 준비했을 때 우리가 내 기억으로는 우리가 자유연기를 사실 희곡 기반으로 가져가지 않았어. 맞아요. 그 이유가 뭐였는지 한번 얘기해 줄래? 영화 지구를 지켜라는 영화에서 그 병구라는 남자 인물의 대사를 발췌를 해서 그걸 이제 자유연기로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의자를 소품으로 사용하는데 의자를 그냥 단순한 느낌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막 쭈그려 앉아가지고 끼릭끼릭 막 고치는 연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네 원래 이거 만드는데 3년이 걸렸어. 그때 제 기억으로는 이제 중앙대 입시에 참여하는 모 중대 교수님께서 영화 기반인 지구를 지켜라는 작품을 가지고 맞아요. 연극을 한다라는 이제 사실을 제가 알고 이거다. 그렇지. 건우야 이걸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 그걸 했는데 그걸 자유연기로 준비해서 했는데 그게 실기장에서 어땠어? 반응이 좋았어요. 진짜로 그 말씀하신 교수님께서 많이 웃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질문도 많이 하셨고. 그렇죠. 그게 주요했던 거야. 맞아요. 입시에 하면서 힘들었던 점이 뭐가 있었을까? 힘들었던 점이 우선은 그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제 자신을 가꿔야 하는 게 그게 가장 컸어요. 그 가꾼다는 말에는 뭐 다이어트도 있겠고 그리고 사람 자체가 달라 보여야 되잖아요.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의 김건우가 아니라 입시장 들어갔을 때 김건우가 그 사람들한테 좋은 모습으로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이어트도 당연히 돼야 되고 얼굴이 좀 괜찮게 보여져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입시가 다가올수록 학교에서 모의고사 같은 걸 하잖아요. 그죠? 예고에서는. 근데 그런 걸 할 때 그런 두려움을 깨는 게 가장 힘들지 않았나. 왜냐면 이런 연습실에서 혼자 할 때는 집중해서 하면 정말 만족도 있게 연습이 잘 될 때가 있는데 지켜보는 이가 있으면 항상 사람이 약해지고 두려워지고 자의식 들고 하는 거를 깨는 과정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치. 그게 쉽지 않지. 근데 어쨌든 한 방에 어떻게 보면
우리 흔히 우리 쪽에서는 이제 중동한 한중동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학교인 중앙대를 이제 성공을 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너의 입시를 어쨌든 성공한 요인은 혹시 뭐가 있는지? 요인. 저는 가끔 이제 후배들 만나거나 뭐 입시를 하는 친구들을 이렇게 우연히 보게 되면 해주는 말이 있기는 한데 제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경험을 했으니까 그때 해준 이야기가 뭐냐면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와 중앙대에 꼭 가야지, 대학교에 이번 수시 시즌에 무조건 가야지, 현역 때 꼭 가야지 이런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야지, 그냥 그렇게 그런 식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힘들었지만 지나고 나면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더 잘해야 된다, 긴장된다, 저 사람들이 날 뽑아주니까 네. 더 잘해야 되는데 욕심들이 맞아요. 조금 입시를 본인의 실력 발휘를 제대로 못하게 되는 요인이 아닌가. 그치? 대학교를 다 마쳤잖아 지금. 그쵸. 그럼 이게 돌이켜 보면은 대학 생활이 어떤 점이 좀 즐거웠던 것 같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일 좋았던 거는 그냥 저랑 비슷한 사람들과 같이 학교에서 작품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술도 마시고 놀러도 가고 그런 경험들이 솔직히 지금 생각했을 때는 더 큰 그런 밑거름이 되는 것 같아요. 그치. 뭔가 그 너 말처럼 하나의 어떤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집단이 4년 동안 그 공간에서 같이 공부하고 시간을 나누는 거는 사실은 대학교가 아니면은 맞아요. 힘들지. 그거는. 그럼 또 반대로 힘든 게 뭔가 대학 생활이? 대학 생활이 힘든 거예요. 이제 아무래도 연기로 대학을 가면은 작품을 해야 되니까 학교에서 졸업을 하려면 연극을 뭐 하고 뮤지컬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연습이 힘들죠. 밤새서 뭐 할 때도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무대를 이제 학생들끼리 직접 만들고 새벽 작업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1, 2학년 때는 힘들었던 기억이 있긴 한데 근데 그것마저도 그냥 저랑 비슷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하니까 그냥 추억으로 남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너가 모든 입시생들의 로망인 학교 중에 하나인 중앙대를 가요. 우리 학교는 좀 이런 특별한 좀 남다른 뭔가가 있다. 안에서 커리큘럼이든 수업이든 어떤 시스템이든 뭔가 좀 다른 게 있다라고 한 게 있을까? 네, 있는 것 같아요. 하나 좀 제가 생각하는 강점이라 생각하는 거는 이제 학과장 교수님께서 독일에서 이제 유학을 갔다 오셨어요. 그 신체극이라는 신체를 활용한 움직임 그리고 마스크를 써서 뭔가를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오신 분이 학과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학교 1, 2, 3, 4학년 정규 수업 중에 그런 수업이 좀 많아요. 신체를 활용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그런 걸 활용해서 공연을 만드는 거. 예를 들면 동물을 표현하는 수업. 모르겠어요. 다른 학교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 그런 게 좀 도움이 많이 됐었거든요. 뭐 그냥 대놓고 개구리를 표현한다든지 뭐 거미를 표현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인상이 깊었고 그리고 마스크 수업이 가장 재밌었어요. 마스크 수업. 마스크가 이제 얼굴을 아예 다 가리면은 표정이 안 보이니까 몸짓이 좀 위주가 돼서 연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은 연기를 할 때 이제 눈으로 하고 이제 얼굴이 많이 보여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제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표현해야 되는 거니까 다른 신체가 많이 동반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생각할 그런 거리들이 많았죠. 되게. 얼굴이라는 거는 인간의 감정과 정서를 나타내는 어떤 그렇죠. 표현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이제 강제로 닫아버리고 그럼 내가 기쁜지 좋은지 어떤 감정을 나타내려면 신체를 활용해서 나타내는 건데 그런 수업들을 통해서 뭔가를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내가 그럼 봤던 그 가면곡도 거기에 일환이겠네. 맞습니다. 내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공을 보면서 가면곡이었지만은 가면은 표정이 없잖아. 하나의 표정이겠지. 근데 그 가면 너머의 표정이 마치 보이는 듯한 그런 기분이 좀 들었어. 이것도 궁금해하는 사람들 되게 많을 것 같아. 나한테도 이 질문들을 제자들이 간간히 하는데
대학교가 과연 꼭 필요한 걸까? 사실 대학교를 가는 게 대학교에 들어가서 엄청 대단한 연기를 배우고 막 그렇다기보다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은 졸업했지만 저를 끌어주시는 선배님들도 계시고 교수님들도 계시고 그런 것들이 가장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여기는 되게 또 좁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과 잘 지내고 하다 보면 나중에도 좋은 현상이 일어나고 하니까 중앙대에 들어가려면 잘생겨야 되나요? 키가 커야 되나요? 예뻐야 되나요? 뭐 어떤 외적인 부분도 아이들이 좀 입시생들이 많이 궁금해하니까 어떤 거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이런 얼굴로 들어가고 그런 건 전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실제로 학교에 잘생기고 예쁘신 분들이 진짜 많긴 하죠. 아무래도 키도 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는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게 정말 엄청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자기를 가꾼 정도의 모습은 꼭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 살이 너무 많이 쪄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좋게 보일 수는 없으니까 그 입시장에서는. 왜냐면 다른 분들은 다 그 시간 동안 노력을 해서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기 때문에. 그치. 네.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꾸는 정도의 노력은 필요하다. 자기를 계속 돌아보고 관리하는 정도의 노력은 필요하다. 혹은 자기가 그 정도로 잘나지 않았으면 그거를 뛰어넘는 무언가의 무기, 매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극 역할 꼭 성공하려면 예고를 나와야 하는지 혹은 또 예고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해요. 아무래도 예고를 가게 되면은 이른 나이부터 17살 때부터 학교 수업 시간에 공연을 하고 그 무대를 밟는 연습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일반 고등학교생들은 느끼지 못하는 거를 일찍부터 좀 느끼고 하다 보니까 이제 대학교 들어갈 때 그 시험장에서의 그게 좀 단련이 돼 있는 채로 들어가는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반대로 계속 17살 때부터 계속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반대로 입시에 닥쳤을 때는 좀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일단은 제일 좋았던 거는 전형적이지가 않았어가지고 너무 그게 기억에 가장 남아요. 뭐냐면 그냥 그 사람이 가진 고유의 매력이나 특기를 잘 살려서 그거를 이제 작품에 잘 녹아내리게끔 해주셨던 것 같아요. 아까도 맨 처음에 말씀했지만 그 사실 영화 지구를 지켜라에 있는 극색을 발췌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저한테는 너무 감사했던 거죠. 저는 고등학생이었고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었는데 쌤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색다름에 전 또 흥미를 느껴서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랬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그런 것도 흥미로웠어요. 그때 쌤은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게스투스라는 걸 막 쓰고 그치. 어떤 행동이나 몸짓으로 그 사람을 좀 표현하는 그런 걸 공부를 했었는데 저는 그런 게 재밌었어요. 막 굿닥 더 피터 하는 거 능글맞게 대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능글맞은 몸짓을 그치. 뭐 발을 사용한다든지 구두를 딱 부딪힌다든지 사실 그 게스투스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적용시킨 너의 어떤 굿닥터 피터라던가 그다음에 희극적인 거를 많이 녹여낸 어떤 지구를 지켜라의 어떤 역할이던가 이런 것도 너가 이미 그 수업을 너한테만 가르친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잘 가르쳐 다 했지만은 너가 굉장히 관심 있게 그걸 듣는 걸 보았고 그리고 평소에 너의 어떤 친구들이랑 놀 때 행위들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자세히 관찰해 본 결과 그 생활 속에서 이미 훈련이 어느 정도 되어 있구나. 그래서 그것들을 그냥 개념만 내가 좀 잘 잡아주고 그런 것들을 잘 살려주기만 하면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 요즘 드는 고민은 저의 매력이 뭘까? 그건 늘 고민인 것 같아요. 혼자서 연기 연습을 할 때 카메라 세워두고 연기 영상을 찍은 걸 봐도 그게 이제 매력적으로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매력적으로 느껴지려면 어쨌든 정말 편하게 보이고 일상생활 어딘가에 있을 법한 사람처럼 보이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도 이 화면 속 저는 연기를 하고 있고 그치. 그런 게 너무 어려운 숙제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해결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렇게 노력하는 이런 과정들이 재밌으니까. 이제 너가 말해준 것들이 이걸 보는 누군가한테는 분명히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 그랬으면 다행이네요. 그리고 앞으로도 난 항상 너 걱정 크게 안 해. 너가 연인이 하고 있는 예술 활동을 워낙에 좋아하는 친구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잘 이겨낼 거란 것도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활동 잘 했으면 좋겠고 뮤지컬 또 불러주시고 나 이 공연 보는 거 좋아하니까 그렇게 해서 아무튼 오늘 촬영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